안녕하십니까? 시작할까요?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작년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어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0만 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국회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부지는 다 쓰면서요. 지금의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본회의의 표결을 위해서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됩니다.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겁니다.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되어 있고 공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의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울은 개별 규제 개혁으로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겁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강과 여의도 공원을 연계하면서 공연장, 교육시설, 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어디서든 쉽게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와 휴식 공간을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국회 부근,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에 묶여 있었습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도 국회 주변의 고도 제한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국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풀릴 수 없었고 서울 시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의도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뿐이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의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국회의 부분 이전 방안은 국회의원들은 편하고 혜택을 누리지만 입법 행정의 비율을 초래하고 그 넓은 여의도 국회 부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도 없었고 역시 국회로 인한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이익을 그것만을 생각하고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온 직후부터 이런 식의 여의도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제안했던 국채포트금 보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국회의원의 정수 축소,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수수 금지,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으로 낮추는 것, 그리고 유죄 확정 시에 비례대표 승계 금지 등의 정치개혁도 그런 생각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상당수 실천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의도의 정치문법에 막혀서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합니다.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의도 의사당 세종 이전 공약을 공식 선거운동 직전 전날 오늘 시점에 발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제부터 정말 저희가 국민의 선택을 위해서 설득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중요한 공약을 중요한 시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총선 때마다 세종시 이전 공약이 나왔는데 사실 실천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실천할 건지 결국 약속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세종시 이전의 문제는 작년 10월에 이미 일부 이전되는 것이 확정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되는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정말 완전하게 이전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냐. 그리고 세종도 이렇게 넘어가면 반쪽이고 달라지는 게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정치와 행정 수도로서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은 이 멋진 공간을 돌려받고 이 공간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받아왔던 재산적인 제한도 해소받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이 문제를 대단히 진지하고 발전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드시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상징하는 바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정치가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지리적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리적 위치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공약 자체가 당장 서울시장 선거 때 공약으로 나왔던 건데 공약 벽돌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예상되는데 서울시장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국회가 해결할 수 있고 총선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년에 10월에 만들어진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원하고 계시다는 점도,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이 정책이 우리가 추진했었을 때 얼마나 실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과거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원해왔던 것이고, 서울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세종에서도 대단히 원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의원들이 이 자기의 혜택이라든가 편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감수하고 국익과 시민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실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벌써 이전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일부 해서 어정쩡하게 양쪽 다 사무실을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게 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세종을 정치와 행정의 수도로 완성시키고 이곳을 정말 금융과 문화의 중심으로 재탄생하게 하고 주변의 개발을 촉진하는 신호탄을 쏠 것이냐, 이걸 결단이 문제인데, 우리 국민의힘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그 중요한 결단을 해서 국민들께 선택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말씀해 주시면, 어디서 소속을 말씀해 주시면? 예?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 이전을 하면은 여의도 정치가 공식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그게 지리적으로 바꿔가지고 그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상징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여의도에서 어떤 그동안에 했던 여의도식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여의도 정치가 종식된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저희가 말씀하신 취지를 좀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정치 개혁이 계속 이어져 갖고 저희가 실천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 완성과 상징으로서 저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었을 때 정치 발전이라는 건 지역 균형 발전과도 맥락이 다 있는 겁니다. 진정한 행정과 정치의 수도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저는 거기서 우리 정치가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완전 이전을 하시는 건지 로드맵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종에 큰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지에 지금 여기 남겨두기로 했던 것 몇 개가 더 가는 것은 새로운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지의 공사 예정이 이미 그럼 잡혀 있고요. 그 일정에, 그러니까 이 원래 상당 부분, 한 대부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상임위가 이전된다고 한 부분에 결과적으로 여기 남기로 한 부분까지 같이 이전하는 것이니까 그 공사 일정과 그 일정에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그 일정은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국내고 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에서 사실 과거에 부분 이전을 추진했던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제 완전 이전을 추진하는 거 방향으로서 그 방향을 1단계로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제 국민의힘에서 완전 이전을 얘기하면은 선거 전에라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건지 민주당과. 선거가 지금 14일밖에 안 남았으니 14일 이전에 이 부분에 합의를 이룰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국민의 선택이고,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민주당의 답이 나오겠죠. 그거는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답할 문제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하고 준비했던 것인데요. 국익에 맞고 시민의 이익에 맞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의도 문법 이래 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특수한 사실 지형 어디에 정치가 중심이 되느냐가 그냥 어디 사냐, 어디 지역을 중심으로 가냐, 이걸 떠나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안 들렸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 통상 사태가 좀 불리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오늘 제시하신 오늘 예. 일종의 승부조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런 걸 판단하시는 것은 저희를 선택해 주시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저희는 시민의 이익과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온 최선의 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평가는 저희가 담담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그때 선거 당시에 나경원 지금 현대경 선생님이랑 남천을 현대경 선생님이 태조 조절을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김관식처럼 반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총선 이후에도 계속 정권을 유지하시고 가셔야 되는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후에 계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 정책이 그렇게 어떤 서로 간에 누구누구의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정책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나눠놓고 그냥 이중으로 하고 규제는 규제대로 남아있고 세종은 이름만 행정 수도이고 이런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총선이라는 이런 정치적 에너지가 집약되는 이 순간에 국민들의 총의가 모아져서 그걸 달성할 것인가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각각의 생각들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진행되어 오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이미 첫 삽을 떴어요. 옮기는 게. 그럼 지금 당대 상태로 하면 어정쩡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정쩡한 상태로 이렇게 고착이 되면 또 바꾸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걸 다 옮기는 걸 가자라는 것이 저희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었고 결국 이 문제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예. 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면 해주시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세계일보 김병만 안녕하세요. 여전히 오늘 승무원도 허락하고 이 공약을 발표하신 것으로 최근에 상세가 안 좋으니까 서울이랑 통통뜻을 결합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같이 자꾸 나올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저를 이 자리에서 보시는 일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유세 다니거나 할 때 여기서 설명드리고 제가 거의 이런 유의 방법을 좀 백브리핑 내지는 그런 도어 스태핑 그런 인터뷰 형식으로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총선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조금 더 공식적으로 좀 책임 있게 말씀드린 자리를 저도 그렇고 우리 원내대표도 그렇고 사무총장도 이곳에서 많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프레시안 기자님 여의도 정치를 중시시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사실 청와대를 이집트를 이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그런 시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했다가 무엇을 중단을 계기로 좀 역풍을 맞았던 그런 게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디에 옮기는 것 그리고 이 전 국회 상당 부분이 가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결정됐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옮기는 것 자체 결정되어 있고 장소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 가느냐 안 가느냐만 남은 겁니다. 그럼 그 판단에서 저희가 말한 것처럼 다 옮기는 것이 세종 등 국토 전체 지역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서울의 개발 그리고 서울의 문화, 금융의 역량의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단의 문제죠. 어디 장소를 저희가 물색한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걸 하든 안 하든 세종에 이런 그 현재 정해진 규모의 국회가 생깁니다. 서울에도 이 멋진 지역에 개발 제한을 많이 유발하면서 국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에서 머니투데이 박상훈입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세종시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을 추후에 세종시로 옮기는 것도 나중에 검토하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하나씩 가시죠. 지금 어떤 이 수도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단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가
세종을 만들었을 때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이고 국민들이 이제 체감하실 부분이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세종을 이 행정과 정치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분한 생각을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응하겠다는 취지이고요. 그걸 넘어서는 문제는 그건 추후 생각할 문제고 저희가 지금 얘기할 단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출발 시간이 다 됐는데 자, 우리 앞에 계신 말씀은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잘 해주셨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임대주거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 걱정이 더 큰 상황이어가지고 규모 조정 같은 거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실에 중재안을 제안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나온 것이고 저는 국민들께서 과감한 의료개혁, 의대 정원의 큰 증가를 포함한 과감한 의료개혁을 강하게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 방향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의 국민들이 걱정이나 국민들의 건강 이 부분도 당연히 이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출발한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걸로 배제한다. 이래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필요한 중재라든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 정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